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기대 소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도 이제 돌파구가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증시와의 연관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이야기가 먼저 좀 선행이 된 상황이어서 이제 러시아가 어찌 보면 좀 시니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원래 이제 이전에 한번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번 만나면서 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재차 이제 만나면서 합의를 좀 도출해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어느 정도 휴전 적극성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태도로 돌려놨는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이게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또 협상을 해나가는 단계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부터 이제 전쟁이라는 모멘텀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러우 전쟁이 지속된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이 불경기라는 겁니다. 이 전쟁도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 돈이 없으면 전쟁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휴전을 하지 않겠다, 종전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재까지 가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한번 돈 없이도 한번 전쟁을 해보시지, 이런 입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종전을 부추기려고 하는가, 급하게 하려고 하는가,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인프라 쪽이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불경기인데 이 경기를 이제 호조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 정책을 써야 합니다. 뭐 인프라 정책 말고 다른 게 없겠느냐 하겠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카드가 세금 낮추는 거랑 인프라 정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연준에도 계속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정책을 하려고 해도 전쟁이 지금 쉽사리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모멘텀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원하고 있구나.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증시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가 평화, 두 번째가 저금리, 그리고 세 번째가 저물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맞추기 위한 첫 단추로서 지금 평화를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평화라는 것도 전쟁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 삐걱거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방향성 자체는 평화로 이제 도출해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맨 처음에 러우 전쟁이 격화됐던 그때가 이 전쟁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할 때였고 차츰차츰 전쟁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지속한 지가 오래됐고 평화는 이제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평화를 내다보는 투심이 서서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거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방산도 물론 앞으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이제 재건이나 인프라 쪽의 수요나 돈이 몰리는 그런 수요 자체가 훨씬 더 좀 강해지지 않을까, 돈이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소식 좀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헤드라인들이 좀 전해져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평화협정 각서를 제안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종전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안고 또 한번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소식을 접했음에도 이전만큼 열기가 뜨겁지 않은 건 너무나 이제 반복됐던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뉴스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그만 이 뉴스를 보내줘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계속 들여다봐야 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전쟁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재건이요. 재건 네. 관련된 모멘텀. 맞아요. 이제 재건도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난다 하면서 너무 뒤로 밀려버리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가다 이제 좀 힘을 잃어가는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평화라는 키워드가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 간다 하면서 못 갔던 건 전쟁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못 갔던 건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단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내다봐야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끝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호경기가 아니라는 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어요. 돈을 잘 벌고 그래야 그 돈 가지고도 또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전쟁 못 하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일환으로서 지원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방책이었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이제 불경기로 나아가면서 전쟁 지속성은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인프라 관련된 수요 자체도 지금 새롭게 불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게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추가적인 슈팅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나중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뭐 전진건설 로봇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그룹주의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뭐 두산바켓, 뭐 더 나아간다면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진성TC라는 기업이 강력한 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어제자에 이제 주가가 거의 뭐 25%, 23%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성TC가 이제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이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재건 바람이 좀 불어오면서 인프라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에 서서히 건설기계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진성TC가 좀 독보적으로 먼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우량주들도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보면서 선침의 관점으로 인프라 관련주를 한번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또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좀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단 하나의 또 기업을 꼽자면은 대표님 어떤 기업들 좀 보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제 여전히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었던 혹시 그 SY 그 전진건설 로봇. 전진건설 로봇인데 네네. 예전에 말씀해주시고 엄청나게 맞습니다. 또 많이 올라갔었죠. 네. 콘크리트 펌프카 이제 제조사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재건 모멘텀이나 인프라 모멘텀 모두에서 이제 다들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고 과점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점유율 확보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만큼 전진건설 로봇이 저는 1순위로 좀 볼만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제자에 이제 리포트 나오면서 진성TC가 급등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안 가고 있을 때 독보적으로 먼저 이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 강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진성TC가 또 두각을 드러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그 여타 다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량주들, 뭐 HD 현대그룹주나 뭐 두산바켓이나 이런 그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무난하게 이제 또 추세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